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 승객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미네소타 블루클린 센터에서 지난 11일 20세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시관은 사망한 남성의 사인이 살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제 지원으로 2020-2021년 회계연도 상반기 미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234명, 사망자는 476명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631명, 사망자는 87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468명, 사망자는 26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118명, 사망자는 1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부작용 사례를 추가로 검토하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FDA는 오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FDA와 CDC가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만일의 차원에서 백신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4월 12일 기준 현재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680만 회분 이상이 투여됐다며 CDC와 FDA는 백신을 맞은 뒤 희귀하지만 심각한 유형의 혈전 발생과 관련해 보고된 미국 사례 6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CDC가 내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들 사례를 추가 검토하고 잠재적 중요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FDA도 해당 분석을 검토하고 이들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의 중지를 권고한다며 백신 안전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건강 이상에 관한 모든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보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혈전 반응을 일으킨 접종자 6명은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여성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져 입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및 커네티컷주 역시 오늘 연방정부의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일시 중지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존슨앤존슨 백신을 예약한 사람들은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CDC 및 FDA 권고에 따라 백신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주 전체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을 즉시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뉴욕주의 주요 백신 접종소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대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경우 접종 3주 이내에 심한 두통이나 복통, 다리 통증이나 숨가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워드 주커 뉴욕주 보건국장은 연방정부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장도 오늘 오전 뉴저지주 모든 백신 접종소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대신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공하는 접종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네티컷주 공중보건부도 존슨앤존슨 코비드-19 백신 투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감염을 100% 예방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지만 중증으로 가는 건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백악관 화상 브리핑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모든 백신에서 볼 수 있다며 임상시험과 현실 세계에서 어떤 백신도 100% 효과적이지는 않고 우리는 백신의 효능에 관계없이 돌파 감염을 항상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독감이 돌파 감염의 가장 흔한 사례라면서 접종자가 충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면역력이 사라질 경우 백신이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지만 백신이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에 실패하더라도 중증 발전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인 1억 2천만 명이 백신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7,200만 명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성인의 46%가 1차 접종을 했고 28%는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9일까지는 미국 내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사망률을 높이는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검출량은 더 많았고 그래서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과 노스 미들섹스 대학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341명으로부터 표본을 검출했습니다. 그 결과 58%는 영국 변이, 나머지 42%는 다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분류한 후 관찰한 결과 영국 변이에 감염된 환자군의 증상이 더 심하거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국 변이에 감염된 환자군에서는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그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이 논문 작성을 주도한 댄 프람프톤 UCL 교수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0세 이하나 소수인종층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람프톤 교수는 영국 변이 감염 환자에는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했지만 이것이 중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와 달리 앞서 지난달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영국 변이 환자의 사망률이 61%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BMJ에 실린 논문에서도 30세 이하 영국 변이 환자의 사망률이 64%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논문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환자군의 절대 사망률 자체는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 승객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와 도착 후 진단검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 변경에 따라 뉴욕주 보건국도 해외 여행객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주 보건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모든 국제선 여행객은 CDC 지침에 따라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 해외에서 72시간 전 음성 결과를 받고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주에 도착한 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의무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 보건국은 국제선 이용 여행객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7일간의 자가격리와 뉴욕주에 도착한 후 3일에서 5일 내 진단검사를 강제성이 없는 권고만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백신 미접종 요양원 종사자의 경우 14일의 자가격리, 백신 미접종자 중 의료 종사자에게는 7일의 자가격리와 뉴욕주 도착 후 3일에서 5일 내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뉴욕주 도착한 후 3일에서 5일 내 진단검사만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지난 9일까지 이번 학기 마지막 대면 수업 전환 여부를 신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5만 명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고수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기존 6피트에서 3피트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존의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마지막 대면 수업 전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5만 1,000명의 학생이 대면 수업 전환을 선택했고 오는 26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런 대면 수업 전환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교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학교 내 감염률은 1% 미만으로 뉴욕시 전역 7일 평균 감염률 5.2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만 명 중 65만 명은 이번 학기 말까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외에도 대면 수업 중에 학교가 폐쇄되는 등 학습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폐쇄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학교 건물에서 단 2건의 코로나19 양성 사례만 나와도 학교를 10일간 폐쇄 조치해왔지만 이제는 4건이 발생해야 폐쇄됩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도시인 블루클린 센터에서 지난 11일 20세 흑인 남성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검시관은 사망한 남성의 사인이 총상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20세 흑인 남성 던트 라이트의 사인이 살인으로 판명났습니다. 헤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어제 라이트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사인은 살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브루클린 센터 경찰은 지난 11일 교통단속 중 라이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그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하자 총을 쐈습니다. 라이트는 몇 블럭을 운전한 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라이트는 비무장 상태였고 면허증이 만료돼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를 시도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지만 실수로 총을 발사했다면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엔 총을 쏜 경찰이 도주하려는 라이트에게 수차례 전기 충격기를 쏘라면서 경고했고 총격을 가한 뒤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총으로 쐈다고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행정 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곳에선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약탈이나 폭력 시위는 어떤 명분도 없고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며 시위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제 지원으로 2020-2021년 회계연도 상반기 미 재정 적자는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의 2배에 달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월간 예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2020-2021 회계연도 상반기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재정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7,435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해 종전 최고 기록의 2배에 달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의회가 연이어 경제 구제책을 통과시키면서 더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의회는 1인당 최대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에만 총 3,390억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3월 재정 적자는 6,596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1조 7천억 달러의 상반기 재정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10-2011년 회계연도 상반기 8,290억 달러의 종전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9월 30일 끝난 2019-2020년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3조 1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낸시 반든 후트는 이번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3조 3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겠지만 지난해 3조 1천억 달러에 비하면 6.5%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BLM 운동을 공동 창립한 흑인 시민운동가 패트리스 컬러스가 140만 달러의 저택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주택 4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돈으로 집들을 구입한 건지 후원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BLM 공동 창립자인 패트리스 컬러스가 최근 LA 토판과 캐니언에 있는 140만 달러짜리 저택을 매입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BLM 지부는 컬러스가 어떤 돈으로 이 집을 샀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컬러스가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집 3채를 구매한 사실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스스로를 잘 훈련받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소개해왔던 컬러스가 고급 주택을 매입한 것은 시민단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흑인 차별 개선을 요구해오던 그가 주민의 88%가 백인으로 구성된 마을에 저택을 구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또 BLM이 지난해 9천만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회계가 불투명해서 기부금 가운데 컬러스에게 흘러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컬러스가 주택을 구입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남편과 함께 조지아주에 있는 한 주택을 41만 5천 달러에 샀고 이 주택에는 수영장과 비행기 경납고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컬러스가 보유한 주택은 총 5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에 한국계인 CS 엘리엇 강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강 내정자는 현재 국무부에서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고 이번 인사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차관보가 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차관보급에 지명된 한국계 인사로는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업무 담당 차관보로 낙점된 토드 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16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 위안부 관련 활동을 벌여온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미주 한인회장협회,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실리콘밸리 한인회 등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과하도록 압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며 1993년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고노 담화를 냈던 일본 정부가 이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테네시주 녹스빌 소재 오스틴 이스트 매그넛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경찰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3시 15분께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경찰이 이 남성에게 접근하자 총이 발사됐고 경찰이 한 발 이상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했지만 희생자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다가오는 지구의 날을 맞아 15일 오후 1시 계절과 나무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교육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를 주제로 진행되고 톡톡톡 두드려봐 동화책을 함께 읽어본 후 나무를 한글로 써보고 사계절을 한국어로 배워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어 동요 부르기와 꽃나무 꾸미기 등의 놀이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뉴욕 공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